이 세스 고딘의 마케팅이라는,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그 1%의 기술적인 영역이랑 99%의 그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가지고 그 두 가지를 같이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마케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을 알려주는데, 이걸 따지고 보면 인문학적으로 우리 인생에다가 투영을 시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선택지들, 이 파트 읽으면서 그 고객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을 상대로 전개되었던 그 마케팅에 대해서 여기서 다루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그 과거를 좀 뒤돌아보면은 마케팅을 하는 그 업체들을 보면은 제품을 이미 생산을 해놓고 이 제품을 어디다 팔지,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도 광범위하게 노출을 하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 그리고 망할 수 있는 리스크적인 관리가 하나도 안 되었었던 거죠. 근데 지금에 들어와서는 너무 많은 제품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 안에서 나만의 리마커블한 그런 차별화된 점이 없으면은 결국에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역행해가지고 제품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어떤 포지셔닝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떤 고객들한테 이렇게 타겟팅이 돼서 이 사람들한테 맞춤으로 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명확해지거든요.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지? 우리가 콜드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러 갈지 그런 거를 막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자신 있는 분야, 이거는 나중에 좀 가고 나서 진행해보고 나서 느껴지실 건데요. 많이 해보고 나면은 명확하게 이제 좀 그래도 말이 통했고 좀 괜찮아 보이는 그 영역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파고들어서 그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다 보면은 그분들하고 연결점들이 너무 많이 이어지고 동질감을 많이 얻게 돼서 내가 그분들한테는 나는 그 소수 영역에서의 전문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영역에서도 이걸 바라볼 수 있었고, 다른 99%의 영역에서 바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답이 정해져 있으면은 계속 거기에다 우리 삶을 끼워 맞추게 되는 거를 보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은, 제가 요즘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그 폴리매스, 이 책 좀 읽고 있었는데요. 이 폴리매스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 세상이 계속 너무 전문가들의 영역만, 하나의 특화된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만 너무 그렇게 가지다 보니까 어느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전문가적인 영역,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만 판매한다고 해가지고 뭐 보험을 공부한다 해서 그 보험 말고도 우리가 뭐 의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더 그 고객이 어떻게 하면은 그 보험금을 타먹을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런 안전지대로 그 보험금을 타먹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고객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안전하게 살지가 목적인 건데,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그런 부분까지 다 케어시켜줄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정말 고객을 위한 일이죠. 우리가 그냥 무작정 보험을 팔아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고객을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폴리매스적인 관점,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고객은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남들이 줄 수 있는 것들에 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게 훨씬 많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그 심리를 얻게 될 거예요. 왜? 내가 줄 수 있는 게 더 많고 내가 받을 게 더 적고 내가 줄 수 있는 게 더 많으면은 언제나 갑인 입장에서 말할 수 있고, 갑인 입장에서 말하게 되니까 내 제품에 대한 확신도 더 들 뿐더러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기능할지를 계속 고민하게 되면은 이게 정말 고객을 위하게 되는 거고, 고객도 그것을 눈치채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고객이 제일 우리의 속마음을 가장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왜냐하면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목적이 무조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목적이 보였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하는구나, 아니면은 이 사람 자기 뱃속만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고객은 바로 직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 이 분야, 내가 지금 뭐 이거 하나만 유통하고 있다 가지고 이것만 공부할 게 아니라 이거와 연관된 다양한 경험들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 하나만 보고 난 이걸로만 성공할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보면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경우에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업종을 하다가 여기로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가 또 많은 성과를 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게 되고, 이게 나중에 갔을 때 제가 진짜 내 일을 하게 됐을 때도 이런 경험들, 이런 성공 경험들이 모여가지고 좀 더 좀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딱 생각이 됐고,
그 모든 선택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을 때는 아무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세상에 호들갑을 떠는 주장들이 넘쳐나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라는 이 문구를 보고 너무 조급함을 가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안티프레질, 저희가 항상 읽었던 그 안티프레질 책에서도 저번에 그 게으름에 대한 포지션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 문장이랑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데도 그거를 내가 행하게 될 때가 있어요. 왜?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도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는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지 거기서 뭔가 성과를 바라고 한다기보다는 내가 조급하기 때문에 그냥 비용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끔은 홀딩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번 더 느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그거였어요. 제가 마케팅적인 기술적인 영역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FTP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마케팅을 좀 배웠다 보니까 FTP 전략이라고 해서 시장을 세분화하고 거기에 대한 그 타겟을 정하고 내가 어떻게 포지셔닝 할지 그거를 잘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연정민 PD님 그 스포츠 머리 정말 잘 깎는다 했잖아요. 그럼 연정민 PD님을 예로 들어보자면은, 연정민 PD님은 그 미용실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그 시장에서 뭐 서울에서 남자 스포츠 머리를 제일 잘 깎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그 스포츠 머리를 깎으시는 분들한테는 명확하게 타겟팅이 되기 때문에 그 머리를 추구하시는 모든 고객들은 연정민 PD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세장을 그 세분화해가지고, 내가 처음에 작은 브랜드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냥 광고비만 때려 박는다고 해가지고. 왜? 대기업은 그만한 자금이 있지만 저희는 없잖아요. 그럼 작은 브랜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은 시장부터 타겟팅을 해서 나랑 주파수가 맞는 사람을 먼저 끌어들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리뷰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넓은 시장으로 올라가고, 그 조금 더 넓은 시장에서 이제 통하기 시작했으면 거기서 이제 스케일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무작정 처음부터 광범위하게 이렇게 타겟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유지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고 그 한 곳에 집중적으로 들어갔던 게 아니라 비용이 계속 분산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내가 좀 더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고객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놓치게 되는, 에너지가 낭비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일단은 어떤 사람들한테 내가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제일 잘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보다 보면은 내가 어떤 분들을 좀 타겟으로 해가지고 어떤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가 나오고, 거기서 내가 좀 더 기능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좀 더 괜찮은 마케터, 괜찮은 기업가, 괜찮은 영업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책 읽으면서 또 하나 생각났던 게, 제가 또 픽사 스토리텔링이라는 책을 좀 읽고 있었어요. 그 마케팅에 스토리를 입히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고, 제품이 하나가 있더라도 거기에 어떤 스토리가 녹여나에 따라 가지고 같은 제품이 다른 위치로 포지셔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같은 제품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좀 다르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반이 있는데 그 선반을 집에다가 놓으면은 그냥 집에서 쓰는 선반인데, 그것을 뭐 캠핑장에서 쓸 수 있는 선반이라고 그냥 용도를 바꿔가지고 그 위치에 맞춰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그건 보는 관점을 다르게 해가지고 용도를 변화시켜가지고 똑같은 제품인데 좀 더 프리미엄 가격을 높여가지고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정말 이런 변화구를 던질 수도 있어야 되고, 스토리를 입힐 수도 있어야 되고, 고객과의 동질감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관점, 관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책이었고요. 이 책 읽으면서 폴리메스랑 그리고 트럼프의 그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도 제가 최근에 사가지고 읽었는데,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트럼프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팔았을 때 결국에 들통나게 돼 있어요. 내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고 내가 좀 부족한 사람이면은 결국 고객은 그걸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최고의 제품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객은 그걸 빨리 눈치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개발하고 작은 브랜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명확한 타겟,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대표님이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바늘구멍, 우리가 명확한 타겟을 정해가지고 그 고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